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매일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충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날씨를 쌀쌀하는데. 아침에 어떻게 가세요? 지하철? 아니요. 운전? 예. 마이카족이야? 아니, 뭐, 가끔은 운전하고 가끔은 힘들 때는 운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장 오늘 나름 선방했었는데. 중국이 열리자마자 아주 하는데 중국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중국이 지금 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나서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7.32%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예.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지금 7.23% 가서 또 이제 거래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하루에 또 제한이 있어요? 두 번 발표됐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고시환이 또 내렸잖아요. 6.546 위안에 대한 0.5%. 6.546 위안인데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유가에 대한 급락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북한 거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물론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저께 20%인가 갔을 때 제 의견은 매도라고 제가 분명히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이벤트로 끝나갖고 뭐 또 다른 이벤트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시장 상당히 우리가 버텼어요. 근데 어저께 주식시장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보는 것이 외환시장이거든요. 외환시장이 어저께 1997인가로 끝났죠. 15원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지금 환율 좀 보여줄 수 있죠. 네네. 환율은 지금 1,200원 찍고 뭐 약간 밑에서 시작했다가 2,000원, 1,200원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어떤 분이 벌써 쓰셨어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평가절하를 우습게 본 것에 된 거.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절하. 그러니까 위안화의 환율 자체는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어떤 팩트 중에 팩트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의 오늘 흐름,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네, 외국인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매도세 역시 양시장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50억, 그다음에 거래소가 124억, 선물도 지금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기아차 하나 정도만 상승하는 상황.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락. 기아차는 뭐 66개월이나 무해제를 줬으니 네네. 기특하다 그래나? 66개월 무이자. 그다음에 네. 이제 LG전자가 오늘 이제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아주 초강세에 네.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도 어제 이제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나오면서 좀 조정에 대한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북한 얘기도 아직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이거 하나 잠깐 보고 나서 바로 우리 초대 손님 얘기하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PD님? 종현영 PD님. 이게 무슨 뭐 대우증권이다, 삼성증권이다, 네.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솔직히 키움증권 얘기하들은 더는 신뢰성이 없어요. 이 부분만은. 네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CNN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딱 그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should 네. investor가 worry about North Korea. North Korea에 대해서 걱정해야만 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뭐 답은 의견이 여기 딱 2명의 의견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2개 나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딱 좀 보겠는데요. 제가 화면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약간 영어 공부를 해드렸는데요. 예. 대표적인 아시아 쪽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이 자산운용사가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 네, 유라시아 그룹에 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매수의 기회다. 매수의 기회다. 바잉 어퍼튜니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잉 어퍼튜니티인데 이거는 뭐냐면 북한만 보면 바잉 어퍼튜니티. 북한만 보는 얘기인데요. 크게 보면 문제될 게 하나씩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이 중동에 있다는 문제 될 거라는 얘기예요. 중동에 있다면. 그죠? 중동에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죠. 김정은의 권력체계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악재는 대형 악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랜드버그 자산운용사인데요. 랜드버그 자산운용사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투자자들은 북한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스 코리아가 이슨 원이라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중국발 경기 둔화의 우려감. 그게 중국의 위안화가 됐건 어떻게 됐건 그게 있겠고요. 두 번째가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이 두 개가 핵심이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반적인 지금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시간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오늘 초대 손님과 하는 시간을 바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날 저희 함께하는 분이죠. 김성훈의 증시 아침 박문호입니다. 김성훈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서 첫 방송이죠? 여기서. 그렇죠. 네. 네, 올해 개인적인 계획? 글쎄요. 네. 혹시 결혼? 네? 혹시 결혼? 하긴 해야죠. 하긴 네, 하는 거로. 해야죠. 네. 네. 아직 30대 중반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외국 나이로. 연말인가 JTBC에서 팩트 체크에서 나왔잖아요. 네. 뉴스룸에서.
만 나이, 한국 나이, 그리고 법으로 따지는 무슨 또 나이가 있더라고요. 성인 따지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하여튼 만으로 40, 30대 중반인 김수성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외국의 시각 얘기해드렸는데 그래도 김수성 과장이라든가 국내 증권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북한의 그런 변수 포함해서 연초까지의 시장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연초에 좀 생각지 못했던 변수 두 가지가 나온 상황이죠. 첫 번째로는 북한의 수소탄, 글쎄요. 북한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과거에 북한은 대남 방식,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 등 간에 어떤 식의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무력 시위였어요. 네. 뭐 폭탄을 쏜다던가 미사일 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안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디요? 공안. 공안? 네. 검찰에도 공안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분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래서 이렇게 몰랐어요, 제가.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북한은 이제 과거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내부에다가 내부의 어떤 뭐 우리 사회 침투를 해서 거기서 뭐 교란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자 선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체제본복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그쪽에 뭐 정부의 거의 결론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발 이슈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단기 약제 혹은 변동성 확대의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하나의 요인 바꾸지 못한다는 건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갑자기 돌려 변수로 나타났어요. 중국 지금도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건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예측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시장이 좀 성숙해 나가는 그 중간 과정,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 투자 자금의 거의 80~90%가 개인 투자 자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좀 성숙해 나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생채기, 뭐 변곡점, 좀 그런 쪽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시장을 우리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뭐 대세하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너무 좀 과장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희 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오히려 좀 주식을 잘하신다는 분들, 고수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녹아나는 장이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은 다 여기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마 뉴스를 틀면은 뭐 북한은 뭐 왜 그 빨간 자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편 같은 데 보면은 빨갱이니까 그렇죠. 빨간 자막을 해가지고서 마치 뭐 북한이 빨갱이니까 그런 거죠.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그리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은 어떤 주식이 싸게 내려왔나, 하고 싶은 게 또 내려왔네, 그러면은 또 추가로 조금씩 담아가면은 결국은 1분기, 빠르면 1분기 내에는 안정을 찾으면서 저는 연초, 한 1분기, 2분기까지 상당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어떤 뭐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나 미국과 유럽 증시에 좀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단기 조정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그동안 연초에 보여줬었던 움직임들 좀 나름 선방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 많이 팔았어요. 볼까요? 한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07거래일 동안 6,215억 매도했습니다. 6,200억. 그런데 기관 3,865억 샀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3.69% 급락했었고, 그런데 코스닥은 4.19%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 1,142억, 기관인 1,360억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는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글쎄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1월 효과라는 얘기를 좀 지금 상황에서 꺼내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12월 달에 중소형주를 눌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주주 여건 강화에 따른 물량이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1월 달에 좀
대외적 변수들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힌트가 이미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왔고요. 네. 오늘 시장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놓고 본다는, 그리고 오늘 오전장까지만 놓고 보시면은 시작할 때 그랬죠. 시작할 때. 네, 오늘 오전장에 뭐가 올라가면요, 화장품이 갔어요. 셀트론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까지는 제약바이오, 오늘은 화장품. 공통점이 뭐죠? 작년 1분기 스타 업종이었습니다. 네. 작년 스타의 업종이 뭐가 있었습니까?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리고 식음료. 오늘도 오티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식음료. 그리고 최근에 또 BGF 리테일, 제가 편의점 얘기가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관련주도 BGF 리테일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작년 1분기 스타 종목들이 쉬어갔다가 다시금 제약바이오를 선두를 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뭐 박스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작년 1분기 종목에 다시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뭐 대형주 중심은 아니겠지만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서 중립이라기보다 단기적으로 뭐 중립일 수 있겠지만은 네. 여전히 뭐 저는 1분기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네. 조정신마다 매수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일단은 외부적인 변수가 좀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안정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쪽이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대한 쪽을 환율이 계속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고 중앙은행에서 그 고시환율을 높이고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마무리되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전인데 2월달 구정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쪽을 막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한다. 그래서 1월달은 시장이 이제 급락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급락하는 형태가 아니면은 개별 종목 장세, 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형태가 지속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급락할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가는 네. 이런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아까 전반적으로 아까 제약주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편의점 같은 거 작년에 했던 거 리바이벌 정도 얘기했는데 짧게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약바이오는 어저께 강했고 오늘 아침에 강하다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가 2016년에도 계속 가는 걸까요? 봐요? 어떻게 봐요?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올 상반기에 작년이죠. 네. 스타 종목 한미약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신입사원마저도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판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1,000억 원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 뭘 얘기할까요? 그게 결국은 산업의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은 2014년도부터 컴투스 이오테크닉스로 시작한 사이클이 작년에 화장품 지하고 이어졌고 그것이 올해까지는 계속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단기간에 지금 포스코를 사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그것이 뻥 뛰어넘어서 과거 우리나라 70, 80년대, 90년대에 선도했던 시클리컬 업종을 가지는 절대로 않을 거고요. 바로 직전 사이클이었던 수출주, 현대차, 삼성전자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사이클은 2014년부터 시작했던 바로 고퍼주 중심의 사이클이에요. 네.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비싼 건 맞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즉 그렇죠. 내가 제약바이오 안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비싼 거고요. 네. 내가 제약바이오 가지고 있으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회사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도 한미약품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거품을 끼고 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거품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거품이라는 게 거품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개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미약품이 딱 에로 계약을 터뜨리면서 보여줬었고 얼마 전에 종군당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녹십자도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로메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제약바이오는 중간중간 터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가 힌트가 뭐였냐면은 저는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압축돼서 일부 종목들만 갈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니까 얘기했었는데, 근데 연초에 보여줬었던 시장의 움직임은요, 제약바이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쫙 확산이 되고 있어요. 바닥권 종목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못 사서 한미아품을 못 샀기 때문에 밑에 걸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장이 한번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의 뭐 갑자기 오늘 코스닥도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먼저 때려야 될 종목들은 고퍼가 맞긴 맞아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긴 했었고,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8, 90분 욕구도 분명히 있는 거였지만, 여전히 근데 이 사이클은 제약바이오를 성님으로 해서 화장품, 오늘 또 화장품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네. 이츠스킨과 뭐 아모레퍼시, 한쿨마 같은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들 퍼가 높은 종목들 신성장 내수 중심의 사이클이 네. 계속 2016년까지는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관점, 다른 종목군 좀 보겠습니다. 뭐 AS가 됐건 어찌 됐건 간에 저 자신의 관심주이기도 한데요. 아마 같이 관심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내가 관심 있는 거 왜 얘기하나요? 깜짝 놀랐던 바로부터 어저께 사상체육과 깔끔히 보내줬습니다. CGV 어떻게 보세요? 계속 더 갈까요? 이제 좀 왔으니 쉴까요? 더 간다고 봐야죠. 더 간다고? 네. 네. 그 올 한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소비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화장품이 있었고요. 네. 의류도 있었고 그리고 밥솥도 있었잖아요. 네. 상장사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런데 올 한해 2016년에 새로운 중국 소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소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중국 내 소비로 올라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그냥 콘텐츠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자주 했던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회사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서 여가를 생활을 보시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텔레비 보고. 네. 레슬링 보시고. 그 다음 세대, 저희 세대가 여가를 즐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영화였어요. 제가 처음에 그 대한극장에서 우레메를 보면서 제 영화 우레메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중국이 땅덩어리 넓잖아요. 중국은 지금 중부 지역에서는 이미 영화를 보기 시작했었고 서부 쪽에서는 이제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보셨던 과거에 1세대와 2세대가 여가 소비,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지금 중국은 전 대륙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CJCGV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작년까지는 중국 사업비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거 흑자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JCGV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컨텐츠 종목도 여러 가지지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형님은 첫째 형은 CJCGV, 둘째는 네. J콘텐트리가 있어요. J콘텐트리 그리고 막내는 뭐냐면은 스몰캡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1,000억 미만의 스몰캡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펜엔터테인먼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이고 중국 내의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고 화책 미디어 그룹이랑 MOU도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종목 중에서는 펜엔터테인먼트, 중간은 제이콘텐트리, 큰 종목은 CJCGV 이렇게 세 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2016년 중국 내 컨텐츠 소비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류랑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미 한류는 지났어요. 우리나라 배우가 가서 뭐 돈을 벌고 그런 개념이 이제는 아니고요. 유재석 못 보나? 네? 유재석이 뭐 벌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이클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재석 디스하는 거야? 아니 뭐 디스는 아니고요. 네. 중국 내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네. 키워서 유통까지 하고 나중에 생산과 판매까지 하는 그런 파트너를 맺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중국 내 컨텐츠가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드리겠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영화 좀 본다 하신 분 이거 아실 겁니다. 레전더리 아세요?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아시죠? 네. 인수됐죠. 오늘. 이게 오늘 누가 인수했어요? 완다 형님이. 완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포브스 기준 세계 10대죠. 뭐 당연히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왕 형님이 하시는 바로 그 레전더리 하면 많이 아는 거가 인터스텔라 같은 건 이제 제작사가 되겠고요. 다크나이트 정도 아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디즈니랑 같이, 물론 디즈니가 퍼스트고요. 세컨드라는 게 레전드가 주라기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레전더리요. 레전더리를 이번에 완다가 인수했고요.
아시다시피 저기 어디 알리바바는 이미 파라마운트랑 그 사업 제휴를 맺어갖고요. 완다는요. 죄송합니다. 알리바바네요. 그래서 그 저기 뭐예요? 작년에 수많은 영화 이렇게 보면 딱 여기 지금 알리바바 그 모션 픽처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AMC 같은 건 영화 체인도 갖고 있고요. 이게 보면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 제가 말씀드린 거 알리바바 이제 세컨드 그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요. 이게 저는 CGV뿐만 아니라 아까 펜앤터도 말씀하셨고 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J 컨텐츠는 하여튼 올해의 다코스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굳이 이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많은 그 변화 가능성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지금 J 컨텐츠 아래로 5개 하면서 소규모의 지주 회사로 갔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CES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메인 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폭스바겐이 있고요. 폭스바겐 있고 GM도 할 거고요. 폭스바겐이 오늘 LG전자의 제휴를 터뜨린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회장이 있다고. 넷플릭스 오늘 하면서 넷플릭스 오늘 9%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 화면이요. 오늘 당장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넷플릭스닷컴을 치워보시면 이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수업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 7불 99불 되면 여러분들 보고 넷플릭스에 있는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한 글자막 다 나옵니다. 이미 일본에서 작년 9월에 시작했거든요. 아트리에라는 거 해갖고요. 일본에서 또 초대박이 났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기회들이 널려있다는 얘기죠. 왜? 완다도 들어오죠? 완다도 막 한다는 거죠. 알리바바도 하죠. 또 수많은 것들이 뭐 서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한국 시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련된 노하우를 배우고 제작하는 거 배우고 트렌드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배우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특히 넷플릭스는요. 외국 가면 외국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존 제작사는 엄청나게 M&A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M&A 될 수도 있고 자금을 쉽게 투자 유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현실랑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 떠든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무슨 특정 주식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크게 큰 변혁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또 오늘 얘기할 것 같은데 나스미어도 결국 이런 판에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를 저라면 무조건 해보라 그러죠. 왜? 첫 달은 무료거든요. 하고 나서 취소하면 돼요. 그리고 김종인 의원 있죠. 네. 바로 가입시켰어 제가. 좋다고 지금 가입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의원이 이거 누구 하나 이거 뭐로 보냐 이걸.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인터넷을 봐도 되는데 집에 가서 그 친구도 모바일로 보고 태블릿 2개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보는 거라고요. 물론 넷플릭스랑 나스미디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넷플릭스는 100% 돈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네이버가 됐건 이런 데 보면 일정 시간 5초, 15초 보고 광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광고 랩이 좋을 수밖에 없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거죠. 나스미디어 얘기 추가 좀 해주세요. 나스미디어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도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에서 4분기 최대 실적 달성 전망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는 대형 주단의 기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가 있어요. 네. 똑같아요. 광고 시장 상수기 4분기 성수기 진입 숫자가 또 나오면서 내보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네이버도 광고를 먹고 사는 거고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온 게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상장사들 보면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내가 아무리 돈을 좀 벌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인 게 사실인데 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은 이 시대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올해 4분기 차당 세대 실적 찍고 내년 3분기 때 뭐 영업인력 뽑은 거에 대해서 숫자가 조금 안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실제 실적이 3분기에 나왔는데 4분기 최고점 찍고 내년 1분기까지 이것이 계속 증가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나스미디어는 거의 저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광고라는 건요, 광고할 거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에요. 우리가 언제 게임이 광고를 한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 슈퍼셀이 광고를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슈퍼셀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 안 되다 보니까 분비치를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어요. 게임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비치가 뭐예요? 슈퍼셀에서 만든 또 다른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 광고를 시작했어요. 차승원도 나오고 이병헌도 나오고 뭐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내년에 또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도 몰라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광고를 하겠죠? 인터넷 은행. 네. 인터넷 은행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스미디어가 대주주가 KT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KT 컨소시엄이 됐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광고를 맡겠습니까? 인터넷 은행이니까 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겠어요. 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수익 대출 중심으로 할 거니까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강하게 때릴. 그렇죠. 게임 하는데 게임 광고가 늘어나는데 게임 광고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게임 광고를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조중동의 확인자고. 그렇죠. 딱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모바일로 게임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신문에 하겠어요? 조선일보에? 아니잖아요. KBS 뉴스 하는데 광고를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올해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다. 근데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떤 산업이 나올지 몰라요. 부동산 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앱을 가지고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방을 구한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다방, 직방도 있고요. 배달 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앱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산업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나올 때마다 분명히 그것은 광고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모바일을 통해서. 그렇죠. 특히나 모바일 광고의 장점은 뭡니까? TV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군데에 승인하게 되면은 모바일로 광고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가장 중요한 핵심 회사는 마스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적이 또 그거죠. 제가 뭐 계속 올려두면 저도 워낙 관심 많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그걸 된다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가 2013년 여름 대비는 8배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식이요. 작년 초 대비를 보면 3.5배가 올라갔어요. 제가 그런 거 숫자를 말할 때는 확이라고 오거든요. 네? 3.5에 올라갔다가 작년 8월 찍고 전형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외국인도 많이 팔았는데요. 최근에 3, 4일 보면 같이 사요. 이것들이요. 전 그래서 더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 가격 기간 조정을 충분히 봤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 물론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새로운 광고,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이런 비즈니스, 난 이런 산업들이 노리는 것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뉴스, 신문을 보는 사람이나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중동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좀 뭔가 모바일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광고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게 꼭 나스미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또 다른 어떤 상장사가 나타나서 모바일 랩을 하는 회사가 또 상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또 그것도 사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상황, 제가 요즘 즐겨 쓰는 2016 시대 정신에 맞는 걸 가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뭐 중국에 대한 골치를 풀 것도 없고 대한민국 뭐 어떤 주식 골치를 풀 것도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정말 외람되지만 유가 떨어졌다고 대한항공은 또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들었거든요. 네, 네. 좀 최저치네요. 네? 그게 바로 시대 정신에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펜엔터테인먼트 얘기하는데 오늘 펜엔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펜엔터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100% 아니야? 그런가요? 그거 확인해야죠. 펜엔터 100% 같은데 40%네. 그럼 해주세요. 예. 네. 여기 40%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대형 주단에서 끌어주는 형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형 주단이 있어야 되고 소형 주단 다 같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미약품이 먼저 끌어주잖아요. 네. 끌어주니까 밑에서 바이오메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결국은 종군단까지 올라가잖아요. 60자까지 가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도 업종의 특징인데 저는 CJ12가 어제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콘텐츠 관련 업종 유통 생산의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몰캡인 이 종목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주는요 여러분들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4배 갈 때 삼성 NS가 40배 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모레퍼시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NS 해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 기관이 큰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아무리 퍼시픽이 나빠서 주도주로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사면 된다? 그러면 그 중형주나 그 하이텐 사서 개인들은 수익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좀 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다가 본다. 근데 얼마 전에 방한 그 완다그룹 있잖아요. 네. 완다그룹의 2세 왕칭충인가요? 28살. 네. 28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중국판 우리 이재용 형님이지. 네. 올해 한국 컨텐츠 기업에 1,000억을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1,000억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CJ CGV를 뭐 지분을 가지겠습니까? 뭐 J 콘텐츠를 지분을 가지겠습니까? J 콘텐츠는 또 중앙일보 쪽이랑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분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총 100억 단 미만에. 그래도 달라 그러면 저라면 조금 줄 것 같아요. 조금 맞결하자 할 텐데 이해가 안 가. CJ가 왜 이랬을까? 저라면 한 10주라도 바꾸죠. 형님 그랬을 것 같거든. 나이 무시하고. 근데 CJ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지. CJ는 우리 몸도 안 좋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 이병철 회장님부터 하는 CJ 그룹에 가면 제일 앞에 그 이병철 회장님 거 알죠? 그런데 감히 지금 돈 많다고 한 38살 때 창업한 게 완다그룹일 거거든요. 너 돈 좀 많다고 함부로 내 주식을 다 빼서? 이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때 말이 나온 김에 죄송한데 한국경제가 썼잖아요. 그 뉴스를. 그러다 바로 부인 났잖아요. 그걸 한번 또 보세요. 한국경제 그 기자가 쓰는 거 아세요? 그 내막을 쓴 거 아세요? 내막을 썼어요? 내막을 쓴 거 한번 보시면 충분히 그 공감이 갑니다. 자기가 왜 그 기사를 썼고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전제를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관련자가. 근데 CJ 사람은 아닌데 북경에서 뭐 저녁 먹고 술 마시다가 나온 얘기인데 다 하고 나서 오프 더 레코드를 했는데 기자 사이에서 오프 더 레코드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미리 오프 더 레코드하고 서로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다 말해놓고 오프 더 레코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보니까 뭐 100%는 아닐 수는 있으나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이 들어갔잖아요. 빠져나가기 바쁘다는 거야. 경기도 안 좋고. 근데 그 기사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기사 보고 쓴 얘기인데요. 그 사람 얘기는 중국의 현지 진출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계속 사람을 뽑는 건 CJ밖에 없대요, 지금. 네?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사 찾으면 나와요. 한국경제에서 얼마나 당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욕먹었잖아요. 한국경제 이런 거 5번 했다고 막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마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썼어. 그 내막을 보시면 CJ그룹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야 돼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00억을 투자를 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의미 있는 지분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총이 대상되는 후보군들이 시총 100억 미만의 스몰캡들이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한국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데리고 와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국 내 파트너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충분히 고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펜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채그룹과 이런 MOU를 가지고 있고 맺고 있고 중국 내에서 드라마랑 그리고 그 시티콤 이미 그 제작 경험이 있고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시청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숫자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큰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어떻게 여기 시청분이 벌써 쓰셨네요. 봉준호 다음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다.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펜엔터테인먼트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넷플릭스랑 손잡이 많을 것 같고요. 완다랑 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중국이 거지만 러티비에서 또 같이 독점해서 할 사람들 줄 섰다고 보고 있어요. 줄 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시대 정신에 맞는 뭐 당장 오늘은 다 힘들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 2016년 첫 방송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애플 어제 이제 내린 종목 중에 특이한 게 LG노텍이 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핑 돌았죠. 예, LG노텍이 한마디로 핑 돌았지. 예, 급락이 나왔는데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애플이 LG 디스플레이도 빠졌죠. 예, LG 디스플레이도 빠졌고 애플조차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재고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이제 럭셔리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애플이라고 봤었는데 애플조차도 결국엔 중국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애플 회계보고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매일경제신문 뉴스인데 계속해서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판매량에 대한 쪽이 이제 줄어드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첫 번째 살 사람은 다 샀고,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일단 중국에서의 판매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올해 1분기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에 대한 생산량을 당초 목표보다 30% 정도 줄인다, 감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대한 쪽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비슷한 길을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뭐냐면 그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CES에서 그 화웨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CES에서 2018년 말까지 애플을 따라잡고 삼성전자에 이은 업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화웨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이 선전에 대한 쪽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이득에 대한 쪽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애플도 어쨌든 간에 현재만큼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쪽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에 대한 발굴이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전기 무인차 뭐 이런 쪽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과연 어떠한 제품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와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웨어러블 이제 그 기기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예 스마트 기기, 이런 쪽들, 아니면 뭐 스마트 홈과 관련된 제품들, 애플이 아마 이런 제품을 내놓지 않는다라면, 애플에 대한 주가도 이제 위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제 뉴스 한번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그 시장이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요,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있죠? 집에서 드론 날리는 애들은 많이 있잖아요. 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 자기네 고유 뭐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죠? 핸드폰도 맥 주소 뭐 그런 거 있죠? 그래갖고 5로 잘못된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2주 안에? 2주 만에 18만 드론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드린 말씀이냐면, 그리고 올해부터 상업 드론 사업이 허용해버려서 이걸 하면서. 이거는 상업 목적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본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드론 사업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저께 이거를 오늘 보고 나서 사실 아무거 없으면 퍼스트택을 얘기하려는데, 퍼스트택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끼리 업계에서, 그러니까 증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림이 그렸어요, 저거.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좀 엇나갔어요. 지난번에 노스럭 그룹만 때나고 어저께 엇나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엔 노스럭 그 퍼스트택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와야 되나 이게 가격으로 보면 이게 보면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5일선, 20일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가격까지 한 기간으로 보면 뭐 최소한 2주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안정되면 되는데 그때 다시 볼 거예요, 저는 이거를. 퍼스트택을 전 개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셔야겠다. 그리고 무인기가 갖고 올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쫓게 살아. 이게 뭐가 필요가 없어. 퀵으로 훅 가고 그러잖아. 모든 거 웬만하면 1일 배송 다 끝나잖아. 거기다 요새 어디야? 쿠팡? 2시간, 3시간 배송하죠? 아니, 2시간 배송은 아니고 당일 배송. 당일 배송. 그래서 당일 배송하니까 롯데 무슨 부회장이 쿠팡을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데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늘 문제는 우리가 좀 단점이 우리가 안 보이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태양광이 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그 볼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럭을 갖다가 배송 시스템을 아예 이제 무인차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그거예요. 무인으로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날려서 근거리 배송은 저걸로, 장거리 배송은 무인으로 해서 드론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무인차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첫 번째 택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택시랑 그 밤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리운전, 택시, 그다음에 이제 트럭 기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자리를 잃는 그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사회 그 구조적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로
또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도 뭔가 또 생기겠으나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제일 뜨는 직업이 테라피스트거든, 세라피스트거든요. 수많은 세라피스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라피스트 하면 피부 뭐 이렇게 마사지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치과에 가면 치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덴탈 세라피스트도 있고 머리 아픈 머리, 직장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드론 관련 산업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권 있잖아요. 한국 항공우주 어떻게 급락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블럭으로 다 돌렸으면은 반등을 해줬을 텐데 블럭이 남았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487만 주인데 390만 주밖에 블럭이 안 돌아서 100만 주, 뭐 100만 주는 안 되지만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태. 아직도 100만 주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진행형이다. 오버행 이슈라 그러잖아요. 이슈라 그랬고요. 또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저는 이게 항공우주 산업 저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군수 방위산업이 된다고 보고 있고 한국 항공우주는 딱 저거잖아요. KFX의 핵심 사업이 기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봤어요. 하나테크인이 왜 그걸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그잖아요. 일단은 있는 거 팔아갖고 딴 거 하려나 보지 뭐 신사업. 근데 하나테크인이 이미 개선하고 방위산업이잖아. 네네. 방위산업인데 이거까지 하면 최고 좋아지는 거죠. 그쵸. 완전히 근데 안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저도 모르지만 뉴스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항공우주 KFX 사업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테크인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했다고 봐요. 그거를 한국 항공우주 안 잡은 거는. 그래서 저는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사보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등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그 오버행 이슈가 끝나면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왜 하나테크인을 그걸 안 샀을까? 그런 거 잘 검색하면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쁜 얘기는 하면 혼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터 시간인데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불가피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성장 하더라도 증권에서 놀지 않을 것 같은데, 저성장을 이기는 어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IBK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저성장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과 소비와 생산에 대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대박이네. 키움증권이 뭔가 잠깐만 채널K 뭔가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기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네. 그런가요? 새로운 지도가. 처음 봤어. 네네. 그래서 그 홍익인간이 나온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저성장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홍익인간에 대한 쪽에서 앞서서 왜 이제 이것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 업종이 주도를 할 거다. 완전히 브랜드화된 것 같아. IBK 오늘 우리 출연자 나왔는데 방송국에 홍익인간 엄청 때리대. 홍익인간. 하나의 그 사장님부터 해갖고 홍익인간이 브랜드인가 봐요. 올해. 네네. 그 저성장 국면에도 이제 그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보게 되면은 2016년에는 홍익인간 주식이 주도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 또.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보는 2016년은 다양성과 그리고 위기 그리고 고령화 이 세 가지에 대한 쪽으로 시장에 대한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시만요. 구체적인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교수님, 잠시만요. 우리가 나나 자기나 홍익이랑 연관이 있잖아. IBK 한번 전화해볼까? 우리 일주 한번 해보자고. 우리 홍익에 뭔가 엮여 있는 거 많잖아. 공통점이. 저성장 국면에도 그 쭉 내용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지금 미국과 소비와 생산의 디커플링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세부 항목 중에서 증가율에 대한 변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 원유 시추 쪽 여전히 가장 안 좋은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쪽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건설 쪽이 미국에서는 또 좋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익 발생에 대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반대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발생 이익에 대한 쪽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활이죠. 네, 그리고 제조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컴백. 그러니까 네. 미국 제조업에 대한 쪽에 대한 부활, 그리고 중국도 차이나 인사이드,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조 쪽에 대한 베이스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따따블로님이 네네. 대박이시네. 네? 로봇 얘기를 네. 많이 쓰시는데요. 로봇 경찰이 근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저희 뭐 로봇캅도 있었지만 휴먼스란 일본 영국 드라마에 네. 로봇 경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한국 사람이래. 사람이 있고 바로 옆에 파트너 있죠. 네. 파트너가 로봇이야. 일대로 데리고 다니거든요. 야, 쓰셨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에 대한 쪽을 뭐 미국, 일본,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쪽을 쭉 살펴보고 있고요. 2,000명이 넘었네. 재밌는 거는 또 인도에 2,000명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접속 현황이 2,000명 넘어갔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박수. 대표님 보셔야 되는데. 네, PD님 바뀌고 팀장님 새로 오시고 2,000명 바로 넘었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PD님, 존경하는 팀장님이 오시고 네. 본부장님도 바꾸셨죠. 여기. 본부장님도 바뀌고. 네. 네. 인도 주요 추진 개혁, 그러니까 인도까지 지금 살펴주고 있거든요. 인도에 대한 쪽까지 지금 그 살펴주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홍익인간에 대한 그 논리가 나왔는가에 대한 쪽이 이 보고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홍익인간 관련주들을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에 대한 쪽에 대한 근거에 대한 보고서가 되는 거라 저 보고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 상황이 저렇게 쉽지 않습니다. 않고 그 중국은 이제 제가 알기엔 뭐 서킷 브레이크 2번 들어서 문 끝났어요. 예, 네. 2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7% 이상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7% 무조건 스탑시죠. 예, 10% 이상 발생하게 CSI 300 기준에서 7% 이상 하락하게 되면 네. 그 마무리.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제 결론은 이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전체적인 외환 시장을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어저께 북한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시장 괜찮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환율이 올라가서는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거에 모든 사람들이 패닉이 걸려 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미국 입장대로 달러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다 화폐가 가치가 다르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패닉이 걸려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떤 약간 이제 보수형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너무 지금 투기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계속 오히려 좀 긴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좀 진중하게 좀 새롭게 공부하시고 말씀드렸던 새로운 레포트 그리고 IBK 어저께 홍익인간 레포트 그런 것 좀 읽어보시면 참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레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카메라 바꿔주셔갖고요. 바로 또 이승훈 교수 확 잡더니 되게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저를 싫어하신 분이 감독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어저께 그러니까 네. 회의 왔어야죠. 회의를 갔어야 되는데 네. 내가 어저께 중한 모임이 강남에 네. 있었던 거야. 3시에 있어갖고 미팅이 길어지면서 다 우리 이 교수 먹여 살려주려고 네. 홍익인간 차원에서 홍익인간 네. 차원에서 오늘 솔직히는 농담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네. 시장에서는 큰 재미가 없어요. 오늘 네. 올라가는 거 있죠. 있어봤자 욕먹을까봐 말도 못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 플러스 1%인가 시작한 주식이 하나 있다. 우리 시초가에 네. 쭉 올랐는데 저 주식이 이상한 거야. 저게 왜 올라갈까봐 그래서 관심주로 쭉 올려놨거든요. 네. 오르네. 뭔지 알아 그게? 뭡니까? 한세실업. 한세실업? 많이 쉬었더라고 저게. 한세, 영원 이런 한세실업 그냥 뭐 다 많이 쉬었어요. 그래요? 네. 한세실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AIIB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엔 그 뭐지 TPA인가 뭔가 있잖아. TPP. 뭔가. TPP. 하여튼 베트남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딴 얘기인데요. 오늘 뭐 이번 얘기할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인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인도. 오늘 그래갖고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신 분들이나 네네. 그리고 한국경제 온라인을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은 오늘 인도 특집이 4편이 났어요. 4페이지가.
그래서 거기 산업별 현황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단편적인 뉴스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산업별 현황 같은 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딱 스크랩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작업 저희도 뭐 필요하지만 강의할 때도 필요하겠으나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로 또 초대 손님이랑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자,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 이럴 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자, 미국 주식의 달인, 미달이 아빠. 이러다 보니까 병만이 형이랑 비슷하네. 네네, 미달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병만이 형 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불편합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일단 짜증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 정의원님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제가 마지막 방송 나갔었거든요. 안 계실 때 12월 그죠? 회장 전날 마지막 방송 나오고 나서 살짝 그때 그래서 마지막 마켓 레븐을 끝내고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연말을 맞이할까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를 어떤 좀 예상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종목을 좀 매수한 종목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연말 가서도 그렇고 연초 들어서 지금 굉장히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도 오늘도 뭐 상하의 종합지수가 지금 이제 뭐 끝났다고 조기 폐장한 거죠. 그래서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손실을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기대했던 1월 효과를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있지 않나 생각. 제가 조금 전에 10시 반, 10시 15분에도 다른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주도주들 그래서 FANG라서 팡이라고 부르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다음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이 구글까지 해서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너무 추세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세미나도 뭐 다음 주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일단 뭐 알코아를 시작으로 금융주들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장우석 전문가들 덕분에 한 건 하고 왔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말한다면 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제 친구가 2명 있다 그랬잖아요. LA 이번에 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많이 얻어먹고 아이고 이번에 또 주고 가야지 놈아 그래갖고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갖고 하다가 내가 에듀를 딱 줬죠. 근데 에듀를 모르더라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럴 때 너 왜 모르냐.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다 컸으니 다 커서 엘리트하고 나면 아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마. 얘기해줬죠. 근데 그거 갖고 또 이번에 또 뭐 또 얻어먹으러 가야죠. 이번에는 1등서로 부탁한다.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까지는 주식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관련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얘기 해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조금 이제 틀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건 제 홍보입니다. 개인적 홍보인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제일 먼저 전문가 중에 가장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화면에 잠깐 제가 세미나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월 11일이고요. 111이니까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저녁 때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저희 키움 건물 2층에서 6시 30분부터 8시 30분이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녁에 하는데, 뭐, 일단 2010년에 꼭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ETF도 돼요? ETF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TF는 추천하지 않고, ETF는 제가 추천을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딱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 라디오 녹음을 제가 이제 따로 음성 녹음하는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번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4번째고요. 지방까지 포함하면 7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온 지 지금 4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이 회사 입사한 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조만간 뭐 머지않은 미래에 1200원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증권사에서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좀 무관심했던 쳐다본 지금 와서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있는 주식을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해외 주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어차피 또 7번째 세미나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2016년에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번 세미나는 꼭 참석하셔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중계해요?
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오셔도 추우면 안 오셔도 일단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시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와서 물어보는 게 좋지. 저라면은 솔직히 저라면 방송 못하게 하지. 네. 네, 방송 못하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좀 모났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질문이 거의 많죠. 끝나고 나서 질문이 많고. 근데 이제 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왜 과연, 물론 어제 저도 정혜원 한 분이 가입하셨지만 올해 들어 처음 가입한 건데요. 제가 지금 키움에 와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많은 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탈이 없어요? 한 명도 이탈이 없습니다. 이탈하는 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걸 딴 데로 갈 수가 없지. 네, 혼자 독점 먹으시니까. 그걸 설명을 안 드려야겠네요. 이 교수, 나 좀 넣어줘. 나는 못하니까 자기가 들어가라. 자기가 뺏어오자, 뺏어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실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연휴 때 사실은 이제 저 위원님께 드릴 자료도 있지만 제가 작업을 못 하고 다른 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맞아. 2015년을 마감하면서 연휴 동안 제가 왜 미국 주식이 안 되는가, 왜 미국 주식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전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미국 주식 중개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의 사이트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다운받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예탁 결제원에 들어가시면 2015년 국가별 주식 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네. 잠깐 화면을 보실 건데요. 대한민국의 예탁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증권사 얘기도 아니고요. 한국의 예탁 결제원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2조 2천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주식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이것도 한 2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홍콩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등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상해 홍콩 증시 연계해서 지금 이제 후광통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 안 쪼그라들었죠. 굉장히 많이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지금 자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쪽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홍콩, 뭐 일본, 상해, 후광통까지 그다음에 혹은 브라질 국제투자까지. 브라질 국제투자는 현재 7.5조 원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러 하는 메이저 증권사가 다 지금도 전화를 돌리면서 이거를 또 이제 손해 많이 봤지만 조금 더 땅대로 옮기시라.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잠깐요. 거기서 주의하실 게 있다. 그거를 오케이 하는 순간 그동안의 손실은 다 감안한 거로 오케이 확인한 거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제가 이것도 브라질 국차의 내용도 왜 넣냐면 사실 지난 그 부산과 세미나 할 때 그 초청했던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이 브라질 국채를 손해보신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연 헤아라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에 대한 체크를 첫 번째 못한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 들어갔던 시점이 거의 700원 초반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298원입니다. 오늘자로 보면. 헤아라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최근에 지금 현재 브라질 어떤 뭐 금리가 14% 넘어가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근데 자, 여기서 국채라는 게 내가 그때 들어갔던 시점이 8에서 10%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일 때였는데요. 나는 이 국채 사게 되면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 나는 따라 올라갈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전에 사신 분들의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8%, 10%는 받고 있어요. 근데 시중 금리가 지금 14%거든요. 그럼 이 국채 가격은 거의 똥값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주지도 않죠. 은행에 돈을 맡겨도 14%가 나오는데 굳이 이 국채를 투자해서 지금 8%, 10% 그거 받고 있거든요. 헤아라로 따박따박 이자 받는 거에 만족이네. 그렇죠. 헤아라로 받는 거. 따박따박 이자 받잖아. 그러니까 절반이 까여있는, 그러니까 그 손해가 막심한 어떤 그 통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 6개월마다 6 내지 한 10%, 5% 정도? 그 정도 받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청산하기도 그렇고, 갖고 있자니 속이 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7.5조 원어치 사신 분들의 마음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근데 다 되고, 신한증권이나 이런 데서 전화해서 조금 더 사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신 게 과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우리가 가져갈 카드가 있고 버릴 카드가 있는데 이건 버릴 카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에서의 해외 투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2015년 해외 주식 거래 현황을 좀 예탁원에서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결제를 했던 주식인데요.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게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첫 번째입니다. 물론 1위는 홍콩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2위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600만 주 정도의 결제를 하면서 이게 이제 2위를 뽑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비자는요. 이건 기관의 보유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게 되면요. 오일 관련 롱 크루드 오일인데 이게 3배짜리죠. 3배짜리. 롱입니다. 인버스가 아니라 롱이거든요. 무려 이 주식을요. 762만 주를 결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얘기했던 ETF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ETF가 갖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신 채 기름값이 당연히 싸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그 이유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8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신 거죠. 지금 현재 키움에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 아닙니까? 대신 거꾸로 가는 이분들은 큰 이익을 보셨겠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요. 17만 6천 주, 708만 주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만이 제대로 방향을 타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엔 제가 빨간 표를 안 해놨습니다만, 7번째 보시면요. 덴버리 리소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등, 2등, 3등, 4등 전부 다가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들어오신 분들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뭐냐면요.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왜냐면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손실폭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사우스웨스트 에너지라는 기업, 이게 가장 미국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기업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지금 현재 52주 저가 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저가는 5불이고 고가는 30불이에요, 무려. 근데 1년 동안 주가 하락폭을 보시면 어제도 12%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6불 중반입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인데 한국 분들이 해외 주식을 첫 발을 이걸로 내디뎠다면 미국 주식 하기 싫겠죠.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90% 손실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UWTI라는 오일 3배짜리입니다. 레버리지. 예, 이건 더하죠. 자, 보겠습니다. 52주 1년 동안 본 내용을 보자면, 흐름을 보자면, 저가가 3불이죠. 3불인데, 네. 고가는 무려 43불입니다. 1년 동안 움직인 건데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손실률이 거의 97%에 육박합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40불에 사서 지금 3불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거의 700만 주 넘는 수량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키움도 1등이고, 모두 증권사 1등인 주식이 바로 이 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대고 제가 나와서, 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 사세요. 아니면 뭐, UAE가 언더아머가 어떻습니까? 네. 뭐, NBA 스타 스테판 커리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 네노라는 선수 다 그걸 입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들, 지금 옴짝다짜 못하는 거죠. 이 주식을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혹시라도 기름값이 바닥으로 쏟아 나오면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뭐, 한국의 전문가분들은 이런 걸 보고 뭐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원분들이 현재 이런 종목에 묶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을 얘기하거나 알리바바를 얘기해도 일부 회원님들은 그림의 떡이고요. 또 현재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그림의 떡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신규 종목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덴버리라는 리소스 이제 회사인데 이것도 관련한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주가가 1불 71센트인데 자, 보겠어요. 1년 동안 보게 되면 1.68에서 9.53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거죠. 자,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임의적으로 추천한 종목이 아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장 2015년 동안 많이 보유한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좀 주식을 좀 더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 사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지 않나. 제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5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면서 쭉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원래 이 키움이 아니고요.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뭐 D증권사, 그다음에 S증권사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제까지 바로 밤에 준비했던 게 대우증권의 HT였거든요. 제가 모든 HT 다 떠서 갖고 와서 하다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다 지우고 저희 키움 것만 갖고 왔어요. 자, 키움의 나이키의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주가 차트가 지금 현재 갑자기 130 받은 주식이 60불로 떨어졌죠.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건가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스프레이트한 거 아니에요? 스프레이트한 거죠. 네. 스프레이트한 건데 지금 갖고 오는 시세가 전부 다 한 회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의 HTS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걸릴 때마다 상당히 좀 굉장히 불쾌하죠. 심쿵이지, 심쿵. 예, 왜냐하면 저는 나와서 목이 터져라 종목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걸 분석하게 딱 들어와서 보니 이거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해외 쪽에 근무하시면서 지금도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아닙니까? 2016년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만 거래해도 상품권 10만 원을 준다. 그 다음에 다음 달 프로그램 사용료 받지 않겠다. 이런 부분 내걸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흥분하셨네. 종목도 몇 개 없어도 검색해보면은 종목도 안 나와요. 네, 흥분하셨어. 청와대 게시판에 쓰시라니까요. 네. 청와대 게시판에. 그거를. 제가 이 부분을 왜 흥분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어떤 글 이런 거보다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저와 보기에는 나을 거 생각하는데 왜 과연 이렇게 해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얻은 결론이 첫 번째 너무 많이 물려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 가격 ETF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려있고 두 번째 설사 빠져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H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들어와서 보니 너무나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상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슨 미국 주식이냐. 이렇게 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이런 생각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좀 흥분한 건 맞습니다. 또, 예, 보시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됩니까? 2015년을 장식했던 주식 중에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빼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넷플릭스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니네 차트를 왜 바꾸지 않냐. 700%던 주식이 지금 떨어진 글로벌 키움 W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제가 차라리 저희 거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HTS사 모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사를 받는 회사가 같다 보니 들어오는 내용이 다 똑같고요. 차트만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이 컴플레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기본인데. 예, 기본이죠. 기본이고 제가 이걸 이제 어제 음성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 주식 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국내 주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컴플레인이 있었을 거고 아마 담당 사람들은 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주식을 지금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애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액분했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실제로 했죠. 네, 그 애플 주가 이 차트도 이렇게 나와. 애플 주가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애플 볼까요? 주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이거 좀 빨리 수정해주지 이랬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가는데요. 네. 네. 아까 그 대우 말고 또 다른 D도 그렇게 나와요? 또 다른 D 증권사? 다 똑같대잖아요. 또 다른 증권사? D. D. 또 다른 D. 거기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좀 달러 자산 사인다 맨날 캠페인 하잖아요, 그것들은.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한 화면을 다 갖고 왔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것만 제가 띄워와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오는 시세 데이터가 다 똑같아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개요. 형님, 표현은 적절치 않으나 이걸 갖고 석고대제란 말을 쓰랬더니 석고대는 그런 말 아니잖아. 잘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 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여기 회장님을 만나시면 되겠네. 그잖아. 네. 그 회장님 만나면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뭐 기업 개요를 들어가면 영문이 나온다든지 관련해서 실적 데이터가 약간 수정이 안 돼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을 얘기한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빨리 터득하기 쉬운 게 ETF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 특히 많이 떨어진 오일 가격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예상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일 가격 3배짜리에 많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큰데 올해 한 해는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종목 쪽으로 좀 옮겨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어쨌거나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HTS를 보고 정광영 방송할 때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나와 있는 색깔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뭐 영문 사이트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또 이게 또 어려운 하나의 벽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방송하시면 저걸로 안 되니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애시당초 보진 않습니다. HTS를. 다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고 매매만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빨리 조치해야 될 거.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대질 하세요. 예.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월 11일 날 다음 주죠. 1월 11일 날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기업의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이제 알코아 다음이 금융주입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주인데 뭐 그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중국 얘기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 오일 얘기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 다른 관심거리가 생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장이 오른다기보다는요 나름대로 좀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실적 시즌이 아닌가 해서
일단 뭐 다음 주 정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장이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이번 한 주는 좀 힘들겠지만 잘 버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딜을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데 저는 계좌가 없어서 이건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사이트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바뀌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전산이 바뀌거든요. 아주 기본인데요.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제 화면이요. 이게 제가 첫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첫날 월요일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저 284명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280원에 대한민국의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10명 중에 9명이 해외 투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제일 탑으로 하는 거는 10.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미국과 중국을 얘기한 거예요. 딱 어떤 분이 야 중국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젠장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6개월 1년 보는 거죠 주식은 계획이요.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국 좋다 이거죠. 한국 좋은데 한국에서 했던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이나 중국 하면 전 100이면 99번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거네요. 이게 영문 W죠? 네. 영문 W에서 다 쉽게 한국말 다 써있고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장우석 전문가님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여기 또 글로벌 우리 혼자 하신 분은 여기 키움증권이 좋은 게 뭐냐면요. 키움증권은 글로벌 영업팀이 있거든요. 글로벌 영업팀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3명, 4명 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대형 증권사가 1명 정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무실에. 그 친구가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서 해외 전화하는 분은 오래 하거든요. 밤이니까 오래 전화하면 그분이 20분이나 30분, 제가 직접 들었어요. 30분 얘기하면요. 다른 분들은 30분 동안 계속 통화 중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딴 데 울리 좀 받고 기다려야 돼. 짜증 제대로나. 김주권은 제가 3명, 4명이 우리 여기 누가 김세한 차장 과장인가? 그런 친구가 계속 전화 받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은 역시 어디다? 해외 주식은 김주권이다. 그리고 특히 그런 거 더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장호석 전문가 함께 하시는 게 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좀 더 흥분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좋은 종목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